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스팟 시장 특이 섹터 분석 관련된 부분들 7월 13일입니다. 장중 오늘 옵션 만기일이고요. 옵션 만기일의 움직임 속에 특징 섹터 한번 다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인 것 같아요. 오늘 7월 13일이니까 7월 10일 정도에 철강 섹터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특히 포스코라든지 이런 철강주들의 움직임 20만원대 후반에 코멘트를 드렸는데 지금 벌써 32만원대를 지금 근접을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31만 5천원 정도까지 거의 스트레이트로 각도 한 45도 정도로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려하는 사항 첫 번째, 철강주들이 너무 무겁다는 고정관념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죠. 첫 번째로. 두 번째, 한미 FTA 관련된 부분들 통해서 또 재협상 관련 가능성 부분들이 언급이 좀 되고 있는데 이 한미 FTA 관련된 부분은 이 철강 같은 경우에 물론 나중에 이제 의회라든지 이런 내용까지 되면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한미 FTA라는 이런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철강업회끼리, 전세계 철강업회에서 이 내용 부분들을 어느 정도 코트라든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놨기 때문에 FTA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다는 얘기를 좀 한번 다시 드리면서 지난주와 장중에 중간중간에 철강주의 관심권을 왜 둬야 되는지 물론 오늘 전기전자 쪽도 아침에 이슈방송 아침 뉴스 광장 부분에서 그 설명을 좀 드렸던 것처럼 연준 의장의 코멘트 점진적인 아침에 강조를 좀 해드렸죠. 그래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위험자산 쪽으로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시키면서 외국인들도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슈팅 부분 위로 추가 매수 부분들을 진행하는 모습들이 어제 장 마감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왔고 오늘도 역시 물론 이제 오후장에는 50만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현물 쪽에서는 기존에 작년부터 해서 몇 년 동안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의 30% 이상을 매집을 끝냈다는 그런 코멘트를 좀 드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루머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중소형주들 작전을 하려면 주가를 가지고 컨트롤하려면 최소 20-3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대주주 물량만 출해되지 않는다는 약속이면 얼마든지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루머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 비교 부분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주식 자체는 이미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좌지우지하는 모습들이 좀 되는 거겠죠.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가격 부분들의 상승 1차적으로 중국의 구조조정 부분들 진행됐다는 얘기를 좀 드렸고 두 번째로 제가 지금 왜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방송을 통해서 최소한 지금 이 철강 관련된 얘기만 해서 10번은 거의 된 것 같아요. 지난번 특별방송에서도 이 내용 부분들을 분석을 해드렸고 그래서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1번 실적이 된다. 실적 장세 부분에서 포스코의 실적이 전년 대비 지금 증가되는 실적 부각 가능성에 철강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틀 전인가요? 어제 포스코가 현대 기아차의 납품 철강 가격을 8% 이상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철강 가격 부분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저가의 철강 공급 부분들 하면서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갔던 중국의 저가 철강이 다시 본국으로 구조조정을 하니까 물건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중국 저가 철강에게 뺏겼던 시장을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다시 뭡니까? 시장을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 지금 예상치로는 지금 매출액은 한 19% 정도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30% 정도까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그 철강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민감성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하반기 1차적으로 철강서 가격이 지금 반등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고로라든 이런 부분 폐쇄 부분들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철강석 가격이 90달러 선에서 3월달에 90달러에서 지금 6월달에 50달러까지 하락가 나왔는데 지금 60달러 중반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죠. 전후에서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아침에 외국인들이 최근 한 5일 그리고 상반기만 보더라도 제가 기억으로는 그 장기금리자가 상승되는 그 시점부터 외국인이 포스코에 집중적인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향후에 철강석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수요 부분들 이 FTA라는 부분이 우리가 좀 너무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 좀 2순위로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 부분들은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다 보시면 돼요. 만약에 미국이 자체적으로 철강을 많이 생산을 한다 하면 해외 제품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차원에서 관세라든지 어떤 덤핑이라든지, 물론 이런 내용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철강 수입 부분들 6월 달에 2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연간 대비 거의 한 40% 가까운 증가 부분들이 됐어요. 그래서 2, 4분기에 뭐 미국이 뭐 터키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도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터키산 철강 수입 부분이 5월 대비 한 2배 정도 증가를 했답니다. 특별 관세를 불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자체 철강 수입이 거의 29개월, 2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하나의 그 반증이겠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인도 역시 뭐 인프라라든지 여러 정책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환경오염을 시키는 그 전기로에서 일부 생산 부분들을 좀 폐쇄를 하고 전체적인 산업 생산 규모 부분들을 줄이는데 불구하고 1대1로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인프라 건설 투자는 확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반증이 지금 두 가지로 여러분 반증을 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인프라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모습이 어디 가서 나오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강 수입이 29개월 만에 최고치라는 이 첫 번째 내용하고, 두 번째 중국 같은 경우에 굴삭기 판매가 지금 100% 이상 증가를 했다는 얘기를 드렸죠. 두산인프라코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산업기계라든지 현대건설기계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굴삭기 판매 부분들이 수요가 증가되는 내용 부분들은 뭐냐면, 굴삭기라는 게 뭡니까? 인프라 투자 부분들 할 때, 대형 공사를 할 때 당연히 쓰이는 기계죠. 하나의 어떻게 후방 라인에, 전방사람의 후방 라인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 투자도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경기가 실질적으로 확장세에 있느냐, 우리가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 거죠. 시장에서 지금 고민을 하는 것은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걸 고민을 하는데, 연준 의장이 점진적으로 자산 축소 부분들은 조만간 밝히긴 하겠지만 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에 연준 의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시장에서는 앨런 연준 의장의 연임 부분들에 상당히 퀘스천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분들 하는데, 자, 그런 불확실성이 생기기 전까지는 일단 점진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물가는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되지 않을 거라는 그 의미는 또 뭐냐면, 재정정책을 많이 투자를 해도 된다는 그런 하나의 반증이고, 물가가 향후에 높아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반증 부분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각국의 경기가, 그렇지 않아도 중국도 지금 뭐 PMI 지표가 51대로, 그리고 비제조업도 전월 대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유럽은 뭐 더 좋고, 미국도 느리기는 하지만 어제 베이지북을 보면 점진적인 경기 상승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고 코멘트가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재정 정책에 대한 수요 부분도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경기가 살아나니까 뭐가 되나요? 투자 확대가 되겠죠. 투자 확대가 좀 더 커지겠죠. 그런 내용 부분도.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포스코라든지 2, 4분기 실적 장세에 대한 실적도 좋아. 그리고 모멘텀도 좋아.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 대비 그 다음 섹터 부분으로 철강 섹터의 반등 부분들이 강하게 진행된 하나의
여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가 지금 31만 5천 원대 반등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이런 내용을 투영시킨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주군에서 이쪽 섹터 부분들 철강이라든지 금속 광물 쪽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인플레이션 투자의 어떤 길목 지키기 부분들이 좀 진행될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관심권을 좀 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난주 그리고 장중에 여러 번 코멘트를 드렸지만 다시 특별방송으로 포스코의 신고가 파동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신고가 파동이 왜 만들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 내용 부분들을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특별 장중 스팟 방송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 투자하십시오.